여보, 우리 친구 폴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그 잠자리 한번 가져보면 안 돼? 내가 보는 앞에서. 나중에는 무슨 토크쇼까지 나가가지고 뭐 첫 번째 부인이랑 오늘 자면은 뭐 다음 날은 둘째 부인이 들어온다 뭐 이런 잠자리 하는 그런 얘기까지 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 오늘 사건의 시작은요, 한 기자회견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믹과 메러드라는 사람들인데, 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리고 이제 집도 완전히 전소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부부의 집에서 불이 난 게 새벽 4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와이프였던 메러드가 잠을 자고 있는데 탄냄새가 나길래 남편을 흔들어 깨워봅니다. 탄냄새가 난다, 지금 밑에 내려가서 확인 좀 해봐라 해서 이제 남편 믹이 내려가 보니까 거실에는 이미 불이 엄청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얼마나 놀랬겠어. 풀이야 하면서 와이프를 데리고 집 밖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찌저찌 탈출은 했으니까 부부가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메러드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기들 두고 왔대. 그것도 6명씩이나. 그러니까 도망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믹은 바로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그냥 이미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안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애들이 이제 밖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 두 부부는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쓰러져 나가기 시작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요.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다음날 죽었대요. 자, 이 사건이 영국에서 꽤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게 된 건데 남편 믹은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화재 사건의 범인을 지목합니다. 남편이 지목한 범인은 내연녀 리사였어요. 남편 믹이 원래 바람이 좀 심했는데 리사라는 내연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뭐 자기가 가정이 있어가지고 내연녀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얘가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 이거야. 자, 이 내연녀 리사 얘기를 하자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건이 2012년에 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10년 전이면 2002년이에요. 그 당시 남편 믹 아저씨는요, 아내 메러드와 12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일단 애가 12명이라는 게 되게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의 출생 과정이야. 이 믹의 자식들 중에서 6명은 본처, 그러니까 메러드랑 낳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였고요. 나머지 6명은 사생아예요. 심지어 이 6명의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소 6달인 거예요. 이제 임신 안 된 것까지 해버리면 더 많겠죠. 여기까지만 봐도 미친놈인데 남편 믹의 기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 믹은 혼외자로는 부족했는지 갑자기 당시 내연녀였던 리사를 집안에 들입니다. 내연녀를 집안에 데려온 거야.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해 여보, 내 애인 리사고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잘 지내보자.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이게 남편이 당시 와이프랑 뭐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재. 무슨 조선시대 첩 데려오듯이. 그럼 아내 쪽에서 뭐 쳐내든 갈라서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 메러드의 대답이 뭐였냐면 네? 알겠습니다. 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한 거죠. 완전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이걸 받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리사랑 메러드 이 두 여자는요, 이날부터 남편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악스럽게도 둘은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내요. 심지어 무슨 뭐 잠자리 같은 것도 어제 너 했다고? 아 그러면 오늘은 내 차례네?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무슨 의좋은 형제마냥 잘 지내. 콩은 아니고 남편을 나눠 먹습니다. 당시에 이 집 앞에 트레일러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관계는 거기서 했대요. 아무래도 이제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랑 같이 사는데 거기서 잠자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되게 기괴하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원래 본처 메러드였고요. 오른쪽이 그 두 번째 부인 첩인 리사예요. 얘는 첩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사실. 셋 다 똑같은 새끼예요. 어쨌든 왼쪽이 메러드, 오른쪽이 리사인데 이 셋이 잘 지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는다니까? 아니 심지어 조선시대 이제 그 여자들도 이 질투라는 걸 하고 첩을 데려오면은 기분이 좋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줌마는 완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진짜 1등 신부감이야. 여자가 질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 믹은요 신나가지고 집 앞 트레일러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와이프랑 그 리사랑 관계를 계속 가집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애가 12명이잖아요. 피임을 안 해.
그러니까 미 아저씨는 리사를 계속 임신시켜요. 그래서 애를 5을 더 낳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12명에서 17명으로 불어나요. 이제 이 집의 구성원은 성인까지 포함하면은 20명인 거예요. 미 아저씨가 능력이 좋고 뭐 그러면은 뭐 어디 사우디 이런 데서는 여자 5명도 끼고 사니까 자식도 한 20-30명 낳아버리고 뭐 그럴 만한 능력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미 아저씨는요 직장도 없었어요. 뭐 알바라도 한 건, 알바도 직업이잖아. 그냥 잡 자체가 없었다니까. 일을 안 했어요. 그럼 뭘로 생활했냐? 뭐 월세라도 받았냐? 아니면은 원래 집이 금수저냐? 아니요,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17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타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한 거고. 그러니까 뭐 집에다가 애들 입히는 옷에다가 먹는 음식에다가 남편 미개 돈으로 산 거는 이 집안에선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나라에서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그 지원금으로 다 충당을 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 나라에 완전 빌어먹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애초에 메러드가 리사를 데려온 걸 허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원금. 그러니까 지금이야 애들이 어리니까 지원금도 나오고 하지만 나중에 애들이 다 성인이 되면은 그때는 지원금도 안 나오잖아. 그럼 계속 애들을 낳아야 되는데 메러드는 지금 딱 봐도 애를 못 낳아. 폐경 직전이야. 왔다 갔다 해. 그니까 리사랑 계속 애를 만들게 내비둔 거예요. 내가 못 나니까 너라도 나라고. 자, 상황이 이런데 집안 꼴이 어땠겠습니까? 애가 17명에 와이프 2명인데 남편은 정부 지원금만 보고 있어. 그나마 이 집도 정부 지원금이라 나오긴 했는데 겁나 작아.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방이었대. 이런 집에 애들이랑 성인 포함해서 20명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돼지 우리가 따로 없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러다 보니까 믹도 이 집이 너무 싫은 거야. 뭔가 집을 옮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며칠을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아내 메러드한테 찾아갑니다. 자기야, 우리 이사 가자. 어떡해? 우리 돈도 없잖아. 자기야, 애들이 있잖아. 그냥 나라에 집 좀 사달라고 하자.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 민원을 넣습니다. 미 아저씨가. 우리 집 좀 사달라고. 완전 미친놈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호구도 아니고 당연히 정부에서 거절을 합니다. 게다가 미기 실수했던 게 뭐냐면 진짜 뻔뻔하잖아. 이 뻔뻔한 미개 사연이 방송을 타게 돼요. 그 영국 전체 국민들한테 멍석마리를 진짜 오지게 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세금이란 게 진짜 노력해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있는 거지. 뭐 저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파리 하는 새끼한테 무슨 세금을 저렇게 많이 드리고 뭐 지원금은 왜 저렇게 주냐. 저런 거 당장 몰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퍼진 거예요. 여튼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욕을 처먹는데 얘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믹은요, 자기 얼굴이 이제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나 유명해졌네 하는 자아도취감 이런 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방송국을 자기가 찾아다녀. 여기저기. 그리고 신나게 TV에 나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 완전 놀았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숨으려고 할 거 아니야. 취재 같은 것도 다 거절할 거고. 근데 얘는 지가 더 신났어. 그 들어오는 섭외 덥석덥석 다 받아먹어요. 나중에는 무슨 토크쇼까지 나가가지고 뭐 첫 번째 부인이랑 오늘 자면은 뭐 다음 날은 둘째 부인이 들어온다 뭐 이런 잠자리 하는 그런 얘기까지 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정말 속이 없죠. 여튼 뭐 믹은 나라에서 공짜밥 주고 여자 2명이랑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유명세까지 딱 얻게 됐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 믹은 욕이든 뭐 사람들의 호응이든 뭔가 자극적인 거에 중독돼 있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욕먹을 거 알면서도 방송까지 기어 나와서 떠드는 거야. 믹이 이런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게 된 그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이 뭐였냐면 어느 날 믹이 그 첫 번째 부인 메러드를 찾아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보, 우리 친구 폴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그 잠자리 한번 가져보면 안 돼? 내가 보는 앞에서 폴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와이프 메러드도 앵간히 사이코야. 이번에도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알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제 생각에는 진짜 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여튼 그날부터 폴과 메러드, 믹 이 셋이 모인 그 트레일러에서는 거의 뭐 무슨 야동에 나올 법한 그런 진짜 어지러운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특히 이제 메러드가 폴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에 되게 자극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변태 사이코 새끼들을 보고 있던 리사는 점점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사실 리사는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믹과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믹이 뭐라고 했냐면 나 곧 그 와이프랑 헤어질 거다. 메러드랑 헤어질 건데 그리고 너랑 결혼할 건데 네가 좀 당분간만 좀 참고 기다려줘라 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리사는요, 믹을 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믿고 있었는데 애가 5명이 될 때까지 이혼은커녕 이제 친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와이프랑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타가 좀 세게 오죠. 이제 리사는 지쳤어요. 꼴랑 방 3개에 20명 바글바글 사는 이 돼지우리 같은 집도 싫었고 남편 하나 두고 이 거지 같은 트레일러에서
이 늙은 남편이랑 가지는 그런 관계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리사는 자기가 낳은 아이 5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믹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년 봐라, 감히 도망을 쳐? 그러니까 애초에 믹은 리사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애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했던 것 뿐이야. 돈이 필요하니까. 믹은요, 리사가 떠난 것보다 자기의 주 수입원이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거에 더 화를 냈어요. 그래서 믹은요, 다시 수입원이었던 아이들을 되찾아올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게 진짜 애들 아버지라면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계획. 뭐였냐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그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구한 척을 한 다음에 이 불을 내연녀였던 리사가 질렀다고 누명을 씌우자.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만 하면은 자기는 또 대중매체에서 영웅이 되고, 그리고 리사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 리사가 감옥 갔으면은 애들을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아이들을 되찾으면 끝난다. 요거예요. 그리고 집에 다 불이 타면은 또 정부가 나한테 집을 또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 계획을 혼자 실행하기에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메러드랑 아까 말했던 그 남편 친구 폴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 경찰을 속인다는 건요, 한 명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20명, 30명을 속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허술한 계획이 먹혔겠습니까? 하여튼 이 계획을 와이프랑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정상인이면 동의할 수가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이걸 또 동의를 해. 그래서 그 띨박한 범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메러드가 솔직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존나 멍청하게 생기긴 했어. 여튼 팀을 꾸린 믹은요, 임무 분담을 딱딱 합니다. 야, 일단 폴, 너는 그 휘발유통 들고 와가지고 우리 거실에 불 좀 질러. 그리고 메러드, 너는 이제 불이 붙잖아. 그러면은 나랑 같이 이제 집에 있다가 불이 나면은 엄청 뛰어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진짜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게. 진짜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쳐. 한 명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수사팀 전체를 속여야 되는데 걸릴 줄 모르고 저딴 행동 하는 겁니다. 여튼 폴, 믹, 메러드 이렇게 띨박한 3인조는 이 계획에 동의를 했고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진짜로 실행을 해요. 새벽 4시에 이제 폴이 거실에 먼저 불을 지르고요. 메러드랑 믹 그대로 뛰어나오고요. 여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이제 불이 막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빨리 애들 데리러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지네 알리바이 만든다고 119에 신고 전화를 든 거야. 집에 불났다고. 지금 애들은 불타는 집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뭐 근데 이건 저희 생각이고, 어쨌든 믹 입장에서는 이 계획 자체가 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획만 남았죠. 용감하게 이제 불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6명 아이들을 딱 데리고 나오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좋아, 제발 그거라도 하라 이거야. 근데 그걸 못했어. 믹이 문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그냥 불기둥이 화염방사기처럼 막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믹은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 대참사는 믹과 메러드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믹과 폴, 메러드 이 셋은 되게 당황을 합니다. 사태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잖아요. 단순히 그냥 집 좀 태워가지고 정부한테 집도 새로 하나 받고 아이들도 되찾아오려고 했던 건데 6명을 죽여버린 거야. 게다가 애초에 믹은요,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엄청나게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잖아. 옛날에 기생충 아빠로. 근데 이런 유명인의 집에서 6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기자들이 엄청 몰렸겠죠.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하는지 그 눈물에 똥꼬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장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거는 내연녀 리사가 저지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복수한 거다. 여튼 뭐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되게 침울했고요. 그 6명의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찰만 빼고. 당시 경찰은요, 이상하다. 저거 왠지 저 새끼 좀 냄새가 나는데? 저거 왠지 생쇼하는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인데?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일단 진술이 안 맞아. 아까 믹이 폴한테 불을 먼저 지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믹은 이 불을 밖에서 지른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리사가 밖에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폴이 거실에다 불을 지른 거야.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건 당연히 걸리지. 뭐 밖에서 불을 질렀다고? 근데 딱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발화점이 거실이야. 그러면은 불이 이 집 안에서 났단 소린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 집에 살지도 않는 리사가 집 안까지 들어와서 불을 붙인다고? 이 새끼들 존나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경찰은 결국에 의심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이때 당시 믹이랑 메러드는 집이 이제 불에 탔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호텔에서 지냈나 봐요. 당장 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믹과 메러드가 호텔방을 비운 사이에 방 구석구석에 도청 장치를 막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이 띡띡띡띡 열리고 믹과 메러드 부부가 호텔방으로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자, 방금까지 자식 잃은 슬픔을 못 이기는 것처럼 진짜 장이 끊어질 것처럼 막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 그 두 부부는
돌아오자마자 성관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역겹지 않습니까? 애가 6명이 죽었다고. 일단 얘네들은 애에 대한 애착도 없었어. 그냥 자기 자식이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뭐 자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친구가 죽어도 그런 게 생각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물며 애들이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구역질이 났겠죠. 근데 어떡해. 이제 조사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참아가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관계를 끝냈는지 둘의 신음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보, 이거 아무도 몰랐겠지? 걱정 없어. 증거도 없고 아까 휘발유통도 그 내가 잘 숨겨놓으라고 했어. 이제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 라고 하면서 다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셋은요 이제 재판을 받고요. 메러드는 17년, 믹의 친구 폴도 17년, 그리고 남편 믹은 이 사건의 주범이죠. 종신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